불을 꺼야 했는데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뭔가가 보일 것 같았거든요. 낯선 구두 소리, 낯선 향수, 그리고 익숙한 망설임. 아, 사랑이라는 건 꼭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 애는 아직도 내게 며느리였고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벽을 넘기까지 우리에겐 꽤 많은 밤이 필요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 사랑이 어떻게 습관이 되는지를. 이 이야기는 멀리서 온 한 여자가 아주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엔 조금의 오해, 사소한 다툼, 어쩌면 웃음보다 더 깊은 울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밤을 건널 수 있었죠. 수빈이 칭얼거리는 소리에 젖병을 들고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신다. 에바는 어머니 무릎 위에 수빈이를 올려놓고 젖병을 씻어 우유를 탄다. 아침 식탁에 커피와 샌드위치 한 조각을 올려두고 에바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빈이 부탁드려요. 다음 주엔 연찬에서 저녁 차려드릴게요. 정숙 여사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됐어. 나 뭐 대단한 생일이라고 수빈이랑만 놀아줘도 생일이지 뭐. 에바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어머니 저녁 준비는 형우 씨가 할 거예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에바는 늘 6시 딱 맞춰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부터 에바의 퇴근은 점점 늦어졌어요. 7시, 8시, 어느 날은 밤 10시까지. 정숙 여사는 뭔가 찜찜했어요. 카톡답도 늦고 옷도 전보다 신경 쓴 것 같았죠. 혹시나 싶어 형우에게 슬쩍 물었어요. 너, 에바, 요즘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냐? 형우는 웃으며 말했죠. 엄마 에바, 요즘 너무 바빠요. 좀 도와주셔요. 뭘 한다고 그러네요. 수빈이도 돌봐야지. 일도 많지. 하지만 정숙 여사는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일부러 불을 끄지 않고 에바를 기다렸어요. 밤 10시 37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에바가 들어왔습니다. 에바, 어머,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에바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잔업 좀 해달라고 해서요. 얼마간만 할게요, 어머니. 주무셔요. 정숙 여사는 멍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숙 여사의 생신날 수빈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고 에바는 한복을 입고 정숙 여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지로 쌓인 상자엔 이름이 자수로 새겨진 저고리와 선물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일 끝나고 알바에서 준비했어요. 어머니 고생하신 만큼 제 마음도 좀 보이고 싶었거든요. 전통 한복이랑 어머니 이름 새긴 개량 한복 치마 저고리 멋지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장 지나다가 너무 예뻐서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는 멀리 계시고 어머니는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엄마잖아요. 순간 정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게 창피하고 고마웠죠. 이 철딱서니 같은 여편네야. 그리고 둘은 처음으로 꼭 안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 여사는 수빈이랑 놀다 실수로 다리를 삐끗하고 말았어요. 소파에 누워있으니 에바가 연차를 내고 달려왔어요. 어머니, 아프신데도 수빈이랑 그렇게 뛰어노셨어요? 아이고. 그날부터 에바는 본격 동양 며느리 모드로 돌입했어요. 아침엔 미역국, 점심엔 김치전, 저녁엔 파스 부쳐드리며 말했어요. 저 어릴 때는 엄마가 종일 일하시느라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정숙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헝가리 애가 왜 이렇게 한국 며느리 같지? 정숙 여사는 말없이 에바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너는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다. 아니, 딸이다. 다리는 금방 나았고 수빈이는 여전히 사고뭉치였고 정숙 여사는 다시는 다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했어요. 한밤중 에바가 조격 대야를 들고 들어오면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헝가리 며느리. 아니, 내 딸 에바가 최고다. 내가 의심을 했다니 내 머리가 어찌 된 건가.
으이그. 에바는 발목을 마사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빈이는 국수를 먹다가 사발을 엎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동이 시작되었죠. 그날 밤 수빈이가 잠든 뒤였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사이 식탁 위에 반쯤 남은 감귤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감이 와요, 어머니. 감이 와. 무슨 감이? 슬슬 김장철 감이요. 잠시 정적. 서로 눈만 마주보던 두 사람은 동시에 피식 웃었다. 그러게 작년엔 참 정신없었지. 작년 김장은 저 진짜 어머니 집에 처음 봤던 날보다 더 떨렸어요.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아이고, 물을 썰다가 손을 썬 거요. 그게요, 칼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아이고, 칼타까지 하네. 근데 그래도 나 그날 참 좋았어. 정숙 여사는 말끝을 흐리며 유심히 그녀를 바라봤다. 눈동자 끝에 감정이 고여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날 김장 끝나고 당신이 무릎에 파스 붙여준 거. 우리 딸도 그런 적 없었거든. 그날 사실 나도 몰래 울었어요. 울긴 왜 울어? 그날 처음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 순간 부엌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정숙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수도꼭지를 조이며 말했다. 그래도 올해 김장은 좀 줄이자. 우리끼리만 먹을 만큼만. 그럼 옆집 할머니네 것도 조금 더 해야죠. 그래야지. 허허, 보내야지. 안 보내면 또 눈치 줘. 둘은 다시 웃었고 그 웃음 속엔 묘한 동지감 같은 게 느껴졌다. 며칠 뒤 수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문 앞에서 신나게 외쳤다. 할머니, 엄마, 내 친구들이 다 알았어. 뭘 알았는데?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김치 만든 거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하다가 또 얘기하셨어. 도시락 검사. 그냥 냄새 좋다고 다들 부러워했대요. 그건 검사라기보단 시식이지 뭐. 정숙 여사는 수빈이의 코끝을 살짝 건드리며 웃었다. 우리 수빈이 엄마랑 할머니 때문에 인기쟁이네. 근데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외국인인데 왜 김치 만들 줄 아냐고 물어봤어. 에바는 순간 멈칫했다.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 왜 엄마는 한국 사람처럼 잘해? 그 말에 정숙 여사는 눈을 껌벅이며 에바를 쳐다봤다. 그녀는 수빈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수빈아, 엄마는 사랑하면 그 나라 음식도 배우는 거야. 가족이 되면 배워야 할 게 많거든. 그럼 나도 나중에 헝가리 가서 김치 만들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수빈이 내일 소풍 간다 알지? 예, 어머니 부탁드려요. 당일 아침 정숙 여사는 앞치마 대신 트레이닝복에 등산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났어요. 구두 대신 운동화, 손에는 도시락 가방. 수빈이는 마냥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고 있었죠. 버스에 올라탄 정숙 여사,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아이들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안녕. 누구 엄마니? 난 수빈이 할머니야. 한 아이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왜 따라왔어요? 엄마는 답봐요. 정숙 여사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도 엄청 중요한 일 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왔지. 수빈이 대신 도시락도 싸고 애들 구경도 하고 좋잖아. 헝가리 며느리는 그 시각 사무실에서 화이트보드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빈이 친구들한테 이상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달장 앞에서 아이들이 모이를 주고 있었어요. 수빈이는 조심스럽게 달장에 손을 넣고 있었고 정숙 여사는 그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닭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고 정숙 여사는 반사적으로 수빈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예, 괜찮아?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라도 걱정은 100배다. 선생님들이 달려왔고 주변 아이들도 깜짝 놀랐죠. 그 순간 정숙 여사의 머리 위 모자가 휘익 날아가며 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머, 내 모자.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아이들은 킥킥 웃기 시작했고 수빈이도 울음을 멈추고 웃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다른 아이들은 김밥과 햄버거를 꺼냈지만 수빈이 도시락은 묵은지 볶음밥, 달걀말이, 오이무침.
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정통 집밥이었어요. 선생님이 수빈이 도시락을 보고 말합니다. 어머,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수빈이도 뿌듯하게 말했죠. 우리 엄마는 헝가리에서 왔는데 김치도 만들고 볶음밥도 잘해요. 근데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우리 집 요리사들 진짜 짱이죠. 신나게 재미있게 소풍을 보냈어요. 며칠 후 수빈이 방에서 들려오는 조그마한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정숙 여사는 조용히 앉아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다. 뭐 하세요, 어머니? 수빈이 유치원 조끼 좀 꿰매고 있었지. 여기 어깨가 늘어났더라고. 아, 그것도 하셨어요? 괜히 재봉틀 데운 게 아니지. 근데 말이야, 내가 김치 담글 땐 도와달라고. 그러면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조끼 꿰매는 건 또 곱게 맡기네? 그건 못하니까요. 할 줄 모르는 것 치고 애는 참 잘 키우고 예의 바르다고 동네 어른들이 그러더라. 고맙다 에바. 에바는 잠깐 정숙 여사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하지만 능숙하게 바늘을 다루는 손. 그리고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저, 어머니. 왜? 다음 주에 수빈이 유치원에서 다문화 가족 발표회 한다는데요. 그래. 네. 아이들이 가족 자랑 발표하고 간단한 요리도 가져오래요. 수빈이가 김치를 가져가고 싶대요. 정숙 여사는 웃으며 재봉틀을 멈췄다. 그래, 같이 담그자. 네. 우리 김치 세계 최초 헝가리산 김치로 등재되는 거 아냐? 그럼 수빈이랑 나 김치 1세대 출신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김치 장인. 에바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김치 냄새가 이젠 낯설지 않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 속엔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고맙다는 말 대신 쌓아 올린 시간들이 있었다. 며칠 뒤 유치원 발표회 날 수빈이는 교탁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는 외국인인데 김치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맛있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닭도 이겨내요. 힘이 억수로 세요. 교실 안에 웃음이 퍼졌다.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 하신다. 할머니는 뒤에서 수빈이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닦았다. 할머니는 에바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손주 참 잘 컸다. 그리고 그들의 김치 가족은 오늘도 고소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비 오는 날 아파트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퍼지고 있었어. 낮인데도 어두운 하늘, 문득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사이로 전화벨 소리가 울렸지.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아, 저요? 네, 지금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반대편에서는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 아니, 그냥 이번 주 주말에 사돈 어른들 모시고 저녁 한 끼 하면 어떨까 해서 수빈 아빠인데 비행기표 보냈다. 수빈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우리 쪽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한 자리 모시고 밥 한 끼 어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 저, 어머니, 이번 주말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저녁 준비해야겠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에서 허공을 한참 바라봤지. 사돈 초대라니. 이건 거의 세계 정상회담 아닌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 자기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여보 고마워 사랑해. 식사 같이 하자고. 아 진짜. 와, 우리 엄마 드디어 결심하셨구나. 오시면 서울 구경도 시켜드려야겠네. 그럼 뭐, 집 비워야 하나? 무슨 소리야. 같이 있어야지. 아 그래? 나는 분위기 망칠까봐. 분위기는 내가 망쳐. 나 이번 주말 지구상의 모든 마트에서 장 다 볼 거야. 다음 날부터 시작된 폭풍 같은 준비. 정숙 여사는 김치찜, 잡채, 불고기, 전 종류 4가지, 각종 나물과 갈비탕까지 계획표를 세우고 있었고 헝가리 며느리는 조용히 카운터에서 지우고 있었어. 어머니, 혹시 이번에는 조금만 줄이면 어떨까요? 에이, 이게 다 기본이야. 외국 사람들은 입맛에 안 맞으면 어색해하니까 더 잘해줘야 해. 알지? 그럼 제가 디저트랑 와인 준비할게요.
우리 엄마가 단 거 좋아하시거든요. 와인, 그거 밥 다 먹고 마시는 거지. 아, 네, 뭐 아니요. 사실 우리 집은 밥 먹으면서도 마시긴 하는데. 정숙 여사는 살짝 눈을 찡그렸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외국 사람은 다르니까. 그치. 그 수빈이 외할아버지는 뭐 좋아하시더라? 아, 고기요. 그리고 된장찌개요. 아니, 외국 사람이 된장찌개를 좋아해? 네, 된장이요. 한국 와서 제일 좋아한 게 된장이에요. 정숙 여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어. 된장찌개에 고기 많이 넣고 맵지 않게.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저녁. 거실에는 테이블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찜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 수빈이는 한복 입고 폴짝거리며 오늘 우리 집 잔치날이에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정숙 여사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만졌어. 문을 열자 낯익으면서도 왠지 낯선 에바의 엄마 아빠가 서 있었지. 중절모를 벗는 외할아버지와 수줍게 인사하는 외할머니.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셨죠? 아, 네, 따뜻한 환영 감사합니다. 아, 어머님, 여기는 제 친구예요. 이번에 한국 간다고 하니 이웃 친구가 이참에 같이 여행하기로 하여 오늘 저녁 초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지. 아, 그럼요. 외국은 이렇게 친구도 가족처럼 지내죠. 들어오세요. 테이블 위엔 한식 16첩 반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반대편엔 작은 유럽식 치즈 플레이트, 과일 와인까지. 이거 전쟁이네요. 전쟁? 수빈이 외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하자 정숙 여사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어. 저는 전쟁보단 잔치가 더 좋아요. 식사가 시작되자 에바의 엄마가 물었어. 이건 뭐죠? 냄새가 아주 진하네요. 청국장이에요. 조금 냄새가 강하긴 한데 먹다 보면 중독됩니다. 정숙 여사는 큰 접시를 내밀며 직접 떠주었지. 외국인 친구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청국장을 한 입 넣었어. 그리고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 이건 유럽의 나또보다 훨씬 복잡한 향이에요. 재밌어요. 순간 정숙 여사는 젓가락을 멈췄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 수빈이는 그 옆에서 할머니, 우리 엄마 김치도 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에바는 준비해둔 직접 담근 김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정숙 여사는 조용히 한 입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지. 이 김치는 진짜네. 그리고는 살며시 에바의 손을 잡았어. 내 딸이 만든 김치도 이젠 우리 집 김치야. 그날 저녁 수빈이는 거실에 널브러진 이모, 외삼촌, 외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서 우리 가족 진짜 많다라며 껑충껑충 뛰고 있었고 에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 그러자 정숙 여사가 다가와 말했지. 이제야 진짜 가족 된 것 같다. 다 섞이고 비벼지고 싸우고 웃고 그런 거 하면서 가족 되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에바는 일기장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지. 오늘 김치랑 된장이 가족을 이어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 센서등이 켜지는 찰나 구두 굽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어머님, 저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됐다. 헝거리 부모님이 내일 가신다. 여행사를 통해 한국 투어를 너무 신나하시며 다니셨다.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해 주셨다. 정숙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에바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귀여워 보여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추리닝 입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사돈 초대인데 격이 있어야지. 정숙 여사는 단정한 치마 정장을 택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수빈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수빈아, 할미 오늘 잘 다녀올게. 사돈이랑 전쟁은 아니고 밥 먹는 거야. 저녁 6시. 예쁜 콘도의 문이 열리자 에바의 엄마가 반갑게 정숙 여사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어머님, 어쩜 더 젊어지셨네요. 정숙 여사는 인사를 하면서도
주방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잡채, 갈비찜, 도라지 무침, 겉절이까지. 집밥을 가장한 한식 전시회였다. 하하, 간단히 한다더니 정말 간단한 거예요. 원래는 육회랑 전복찜도 하려다가 참았어요. 참았다고? 정숙 여사는 속으로 탄식을 삼켰다. 하지만 이내 사돈이 건넨 한마디에 뻥 터졌다. 이 갈비찜은요, 사실 레토르트예요. 마트에서 산 거. 데우기만 했어요. 한국 제품 최고. 그제야 정숙 여사는 긴장을 풀고 크게 웃어버렸다. 하지만 식사 도중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도라지 무침 정숙 씨가 하신 거죠? 네. 아니요, 저요? 어머, 그럼 에바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걸 에바가 헝거리 부모님도 드셔보시라고 갖다 놓은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아이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었고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정숙 여사가 소곤소곤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깻잎볶음은 내일 싸줄까 말까. 아니야, 그거 좋아했지. 그럼 콩자반은? 근데 그건 또 너무 밋밋하나.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때였다. 정숙 여사가 냉장고를 열다가 유리병 하나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어보곤 코를 찡그렸다. 아이고야, 이게 언제 꺼내놓은 거지? 이거 곰팡이야, 곰팡이. 깜짝 놀란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그거 지난번에 수빈이가 만든 수제 요구르트 아니에요. 어머머, 그랬지. 나 그걸 왜 안 치웠을까? 애구구, 얘가 만든다고 들떠가지고는 하루 먹고는 안 먹는다고 했잖아. 둘은 유리병을 보며 껄껄 웃었다. 병 안에는 이미 생명력이 넘치는 곰팡이, 왕국이 펼쳐져 있었다. 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에구, 나이 들어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 조용할 날이 없어.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대꾸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게 살아있는 집 같고 가족 같고요. 잠시 말이 없던 정숙 여사는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말이야, 옛날엔 내가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어. 바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은 자꾸만 생각이 나. 내가 일 끝나고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 수빈이 발소리, 웃음소리, 그런 게 전부 내 하루야. 그녀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혔다. 그러자 며느리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요즘은 현관문 열면 어머니 숨소리가 들릴 때 그게 참 든든해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고요한 웃음. 그렇게 그날 밤도 조용히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창가에는 수빈이가 입고 간 작은 우산이 걸려 있었다. 그 우산처럼 이 집의 사랑도 조용히 모든 이들을 덮어주고 있었다.